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 김영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을 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늦은 감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앞으로 야당과 협치해서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 보여주기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주제들을 피해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국면 돌파용으로 지금 오지 않냐. 최상병 특검도 그러고 좀 김건희 특검도 그러고 뭐 애매하니 그냥 두리뭉실하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오늘 그 소통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소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에서 치르지 않았던 민생 토론회를 곧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 토론회 재개 방침의 광주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AI 2단계 사업, 복가 쇼핑몰 관련 교통 대책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워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신임 원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광주시 의원이 최근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이 마치 이 한 사람을 위해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광주시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신임 원장 공모 결과 황현택 전 광주시의원이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임명돼 지난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과정이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1월 공모가 진행됐어야 했고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공모 자체가 무산되면서 넉 달의 원장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황현택 신임 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고 당시에도 응모했었던 당시 황 후보자는 서류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자진 철회했고 이 때문에 최소 서류 심사 선발 기준이 무너지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전임 원장이 퇴직을 하고도 한참 동안이나 재공모에 나서지 않았던 광주시는 넉 달 만인 지난 3월 재공모에 나섰는데 이때 황현택 후보자가 다시 원서를 냈고 결국 신임 원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분 성함은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분이 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었어요. 황현택 원장은 강기정 시장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한 내정설은 당치도 않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인사는 낙하산 인사도 보은 인사도 아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뭐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못지않게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적임자. 이에 대해 광주시도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공모 절차가 늦어진 것은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세워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한 해 예산은 172억 원, 종사자는 14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이 뒷돈을 주고 승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찰 조직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 내 인사 비리는 수년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내부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이번에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5명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들은 앞서 승진을 시켜달라며 브로커들에게 각각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받고 이들을 실제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던 전 전남청장은 지난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인사청탁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심사 승진 대상 중 후순위자였는데 주관적 점수인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아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경찰 승진의 절반을 뽑는 심사 승진 시스템에서 객관적 지표상 수요 인원의 5배를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5배수 안에만 들면 비공개로 부여되는 지휘관 평가 등 주관적 점수에서 순위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주관적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배수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2배수로. 이렇다 보니 비공개로 이뤄지는 승진 대상자의 점수 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사건이 불거지고 인사청탁 고리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의 인사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경찰청의 관련 개선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승진 심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죠.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외부 전문가에게 인사 개선안 의견을 받아 연말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윤 청장의 임기가 2달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무단 주거 침입 우려, 또 화재의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드러난 각종 하자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MBC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공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 주거 침입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 없이 120cm 높이의 낮은 펜스만 설치돼 있을 뿐 외부와 트여있는 구조로 각 세대마다 설치된 실외기실 때문입니다. 외부와 트여있는 실외기실은 1층부터 3층까지 저층 세대의 경우 외부인의 침입이 언제라도 가능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외기실로 들어온 외부인이 안방 베란다까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실외기실에서 안방 베란다로 통하는 방화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유리로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러면 누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또 방화문 설비 기준상 방화문이 출구 쪽을 향해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오히려 반대인 집 내부를 향해 열리도록 설치돼 있어 방화문을 열었을 때 안방 베란다의 유리문을 가로막거나 빨래 건조대 등 주변 사물의 간섭을 받아 화재 등 위급 상황에 긴박한 탈출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 개방된 실외기실에는 전기 콘센트와 전등도 설치돼 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밖에 전기 코드가 꼽아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 분명히 들칠 거 아닙니까? 전등도 이제 비를 맞으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 무단 침입과 화재 위험까지 제기된 실외기실에 대해 무안구는 시공사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 반대로 못 잠갈 경우 왜 도둑이 침범하고 들어갈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것은 뭐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시해놨습니다. 한편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시공사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1894년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동정신을 실현하고자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했습니다. 올해 이 동학농민혁명이 13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작품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동그란 모양을 이뤘고 길고 하얀 천조각 수십 개가 그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고 천조각에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경대전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동학이라는 사상과 농민혁명이라는 실제가 만난 겁니다. 목이 잘린 채 불에 타고 있는 동학 농민군이 자신의 세상을 찍고 나오려 합니다. 앞에 놓인 세상은 인종차별과 전쟁, 마약 등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과 인간 허무주의 철학의 대결을 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하는 사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찍고 나와서 새 세상을 지향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입니다. 1894년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평등을 외친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 그 정신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평가됩니다. 5.18 민주화 광장에서는 5시 18분 되면은 그 멜로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고 있는데 그러한 멜로디가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함께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함성들을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은 모두 70여 점으로 미디어 아트와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형식과 표현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전시관 한켠에서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동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민 대표 반찬인 김마저 금값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주거나 할인해주는 수산대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입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주꾸미부터 전복과 바지락, 생선까지 싱싱한 수산물로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을 사는 소비자는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주말 인력은 저희가 6명 정도 되고요. 주말은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어 좋고 전복이랑 갑오징어랑 참기 몇 번 받아봤어요. 상인들도 소비가 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죠. 사가 가면서 언제 또 주냐고 이제 그러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행사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받으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있는 정률성 흉상이 철거됐습니다. 화순군은 능주초 총동문회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화순 능주초에 있는 정률성 흉상과 기념교실을 철거하고 외벽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률성은 지난해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률성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정률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념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놓고 다른 지역 의대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의과대학들은 정부에서 분배한 의대 증원 인원을 확정하기 위한 학칙을 이미 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달 학칙을 개정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각각 75명과 25명 늘린 200명과 15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인원의 50에서 100%를 실제 모집 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에서 전남대는 163명, 조선대는 1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KBO가 선정하는 3, 4월 월간 MVP로 뽑혔습니다. KBO에 따르면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해 선정되는 3, 4월 월간 MVP에 김도영 선수가 득표율 52.7%를 얻어 선정됐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 기간 동안 31경기에 출장해 10개의 홈런과 14개의 도루, 29득점 등 타격 지표 전반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10개의 홈런과 10개의 도루를 기록해 지난 2022년 데뷔 이래 처음으로 월간 MVP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여름 장마를 대비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 20곳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비용은 규모에 따라 최대 95%까지 차등 지원하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에는 전액 지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